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요 ETF들에 대해서 수수료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ETF들도 곧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ETF들은 그렇지 않은데 국내 ETF들은 표면적인 수수료와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가 다른 상태입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항상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냥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를 포기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갱신을 해주면 될 텐데 다소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투자자들도 같거나 비슷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데 표면적인 수수료에 속아서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는 생각보다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각 운영 사이트에서 해당 투자 종목의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번거로운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와 관련된 ETF들을 살펴보자면 인기가 많은 투자 종목답게 상당히 많은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처럼 실제 수수료가 0.27%에서 0.15%로 상당히 내려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건은 수수료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일단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는 현재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S&P 500 ETF는 바로 신한자산운용의 솔 미국 S&P 500 ETF와 함께 우리 자산운용의 우리 미국 S&P 500 ETF가 동일하게 0.05%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S&P 500 ETF는 여전히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S&P 500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이 나오는 건데 KB자산운용이 표면적인 수수료는 가장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표면적인 수수료에 속아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 수수료가 10년 뒤에는 무려 13배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총 4가지의 ETF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실제 수수료만을 봤을 때 현재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국내 나스닥 100 ETF는 바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가 0.12%를 보이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나스닥 100 ETF는 여기서도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ETF가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는 것이 좋은 ETF가 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ETF에 비해서 10년을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수료가 1.8배 정도 더 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수수료가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외 ETF들과도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수수료만을 놓고 봤을 때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해외 ETF로 직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혜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국내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연금 계좌의 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는 더 이득인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ETF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나 성과가 비슷한 ETF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용사마다 실제로 처리가 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이런 부분을 놓치는 투자자분들이 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저도 틈틈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물론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수수료가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죠. 거래량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이런 실제 수수료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기존에 투자한 수량에 대해서는 성과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면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또는 앞으로 추가 매수 수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저렴한 ETF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자신이 투자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